제95회 전산세무2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기본 가정 공준이라고도 그러죠. 공준, 세 가지가 있죠. 개석기업의 공준, 기업 실체의 공준, 기관별 보고의 공준, 가정 2번입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의 기본 공준 세 가지. 2번.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의 보관적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현재 200만 원이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런 자료가 있다. 정확한 기말 재고를 계산하시오. 그럼 200에서 자, 여기서 미착 상품 아직 도착되지 않은 상품이 15만 원이 있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네. 현재 운송 중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은 자, 여기가 매출자고요. 우리가 여기죠. 우리가 매입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입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선적지 인도 기준 배에 선적했죠. 실어서 운반 중. 이거 누구 거냐? 이 물건. 이거 아직 도착이 안 됐답니다. 이 물건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선적하고 오죠. 우리 겁니다. 15만 원 추가해 줘야 됩니다. 시송품. 시송품은 뭐죠? 고객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마음에 들면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의사표시, 구매 의사표시가 된 부분은 매출이 됩니다. 그럼 표시 안 된 부분은 나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40%가 의사표시했답니다. 60%는 얼마죠? 5, 6, 30.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죠? 나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자, 인도했죠? 인도하면 매출입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적성품, 위탁 판매죠? 적성품은 위탁 판매. 시송품은 시용 판매를 하죠. 자, 위탁 판매, 판매를 맡겼죠? 자, 이거는 75% 판매가 되었답니다. 통지받았습니다. 그럼 25% 판매 안 됐네. 그죠? 10만 원. 10만 원은 나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255만 원? 답은 2번. 재고자산, 정확한 재고자산은 2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자,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부르죠.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를 채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빚이라고 그랬죠. 지분증권, 주식. 자,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그 회사를 지배 통제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됩니다. 불법이다. 그럼 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사채 다 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만 됩니다. 왜? 만기라 돼 있죠.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다. 만기가 없다. 그래서 사채는 다 되죠. 얘는 출제가 안 되니까. 주식은 얘랑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장성이 있는 상장된, 이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단기간이죠. 만기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만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이 됩니다. 단기, 만기, 장기.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된.
상장되었지만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 1번 지분 증권 주식이죠.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순간 자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으로 인정한다.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뭐죠? 기타 포괄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 평가 손익 합쳐서 기타 포괄 자본에 해당되죠. 단기 순이익의 비용 수익, 그죠? 비용 수익이 아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얘들은 비용과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려면 비용과 수익이 돼야 되죠. 맞는 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비용과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들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비용과 수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시장성이 상실하면 만기 보유 증권 아니죠. 그죠? 시장성이 상실 만기 보유 증권 분류인데 틀린 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야 되죠. 매도 가능 증권 답은 3번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원래 위에 둘이는 투자 자산이죠. 이는 당좌 자산입니다. 예. 매도 가능 증권도 유동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한 목적에 따라서 성질이 그때그때 따라서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당좌 자산, 투자 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 답은 3번. 4번 문제.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설계에 관련된 비용, 운반비, 조립비, 설치비, 사용전 수리비, 시운전비, 공인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까지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을 합니다. 1번 유형자산을 외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 뭐라고요? 취득세,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취득원가, 세금과 처리한다? 아니죠. 취득원가 포함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을 해야 되죠. 예,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예, 토지, 건물, 차량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할 때 그 자산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가 차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액면이 10만 원인데 자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은 9만 원이다. 9만 원. 그럼 여기 만 원 차이 나죠. 그죠? 액면 주고 삽니다. 근데 공정 가치는 9만 원밖에 안 돼. 만 원 차이 나죠?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만약에 자동차다 차량 운반구, 건물이면 건물, 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취득원가 포함한다. 그 차이를. 그 차익은 취득원가 포함하고 요거죠. 차익. 3번 설계에 관련된 비용 취득원가 포함한다. 맞죠? 4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수익 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익, 매출로 잡는 거죠. 매출. 매출 인식, 매출이 수익이니까 윗답하면 아까 있었죠. 언제?
자,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는 뭐냐? 인도했을 때, 발송했을 때, 인도했을 때, 발송 시 매출로 잡죠. 매출. 발송 시 수익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로 잡는다는 거죠. 그게 인도주의입니다. 그러나 위탁 판매는 뭐죠? 판매를 맡긴 거죠. 자, 이건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 인도했을 때, 이거는 인도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위탁 판매는 특수하죠. 위탁 판매는 목적으로 발송했다. 매출 아닙니다. 언제?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판매 시점. 인도가 아닙니다. 판매 시점. 1번 틀렸죠. 시용 판매는 뭐죠? 구매자에게 보내죠. 물건 발송하고 마음에 들면 연락달라.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상품권 판매했을 때 매출 아닙니다. 상품권이 들어올 때 하고 재화가 교환되죠. 우리가 백화점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매출 아닙니다. 그때는 일종의 선수금이죠. 그런데 발행했을 때는 일종의 선수금입니다.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 회수했을 때. 자, 우리가 백화점이다. 상품권이 들어오죠. 그죠? 회수했을 때 물건도 교환되죠. 회수하면서 재화를 교환합니다. 그때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수익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상품권 회수했을 하고 재화 인도했을 때 매출로 잡힌다. 할부 판매는 인도했을 때. 5번 답은 1번. 6번 원가에게. 자,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가능.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원가 발생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자주 안 나오는 애들 나왔네요. 매몰원가, 과거 의사결정이죠.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매몰된 거죠.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거죠. 기계원가는 A와 B가 있는데, 그죠? 하나를 다른 대안을 선택했죠. A를 선택합니다. 선택했을 때 B가 바로 기계원가입니다. 얻을 수 있는 최대, 그리고 최대 금액, 그리고 최소 금액. B를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했을 때, 요 B가 기계원가, 기계비용이 됩니다. 요 B가 최대 또는 최소 금액, 그거를 우리는 기계원가, 기계비용. 맞는 말입니다.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되죠. (7번) 문제. 자, 또 나왔죠? 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분할 때 보조 부분은 무시하죠. 그렇죠? 무시. 아주 간단하다. 여기만 배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배분한다. 그죠? 단계 배분은 일부 배분. 그죠? 그런데 누가 먼저 배분할래? 수순을 먼저 배분했다. 배분. 이 금액을 다시 여기 배분. 순서를 정하죠. 그러면 단계는 만약에 동력을 먼저 배분하면은 동력을 배분하면 여기 배분하고 수순은 여기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분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 완전히 다 배분하죠. 네, 완전히 다 배분합니다. 이거 XY 구에서 연립방정식법에 의해서 고안되어 있죠. 그래서 상호는 복잡하다. 상호는 복잡, 완전 배분.
그래서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순서가 됩니다. 상호가 가장 합리적이다. 단계는 가운데 있죠. 절충. 자, 1번. 직접 배부법은 특정 보조분 원가가 다른 보조부분에는 배부되지 않는다. 그죠? 무시한다. 단계는 요거죠.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자, 가장 먼저 배부됐다 이거죠. 수순이 가장 먼저 배부됐습니다. 1제조, 2제조, 동료기도 배부했죠. 그죠? 그럼 뭐야?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배부할 때 자기 자리를 빼고 수순을 배부합니다. 자기 자리 빼고 나머지 다 배부하는 거죠. 두 번째 배부할 때는 여기만 배부합니다. 일부만 배부한다 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배부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2번이 되고요. 상호 배부법은 순수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 상호 배부는 동력을 먼저 하든 수순을 먼저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배부할 금액을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단계 배부는 하나는 여기까지 배부하고, 그죠? 하나는 여기만 배부하니까 누가 먼저 배부하네? 먼저 배부한 애는 여기 배부하고 두 번째 배부한 애는 여기만 배부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상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는 완전히 고려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8번 문제. 선의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자, 공정 초에 전기 투입 착수. 이거는 재료는 투입 시점에 따라서 환산하고 안 하고 다르죠. 착수 개시 투입했으면 환산 안 하고, 그죠? 주로 시험에 얘가 나오죠. 진행, 진척이란 말이 나오면 투입을 하면은 환산하고,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하고, 왜? 가공비는 진행, 진척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산해라. 자, 선의선출법의 재료비 완성 환산 요거죠. 이게 얼마냐? 완성수량. 완성수량도 안 나와 있네, 그죠? 자, 완성수량도 이렇게 했어. 기초 400개, 착수 5,000개, 기말 2,000개, 완성 구할 수 있죠. 완성이 5,400개, 3,400개 완성이 됩니다. 완성 3,400, 3,400. 마이너스 기초 400개, 마이너스 400개. 가공비 구할 때는 환산, 무조건 환산. 플러스 기말 2,000개, 2,000개 완성도 50%. 그럼 답 나왔죠? 그러면 3,200개? 답 3,200개는? 기말 수량 2,000개. 3,200개 아니죠? 예. 5,000개. 5,000개. 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재료 가공비 물어보면 얼마? 4, 4, 16, 160개, 1,000개. 그죠? 이러면은 2,240개. 맞네? 4,240개. 이렇게 되겠죠. 가공비를 물어보면 요거. 재료비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환산 안 하고. 자, 평균법이면 완성수량에서 기말만 더하면 되죠. 3,400개에서 기말 2,000개, 2,000개, 요거 50%. 그러면 5,400개. 이거는 1,000개니까 4,400개.
평균법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9번 문제는 틀린 문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기말 제품을 구하면 기말 제품 이거죠.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보면 매출원가는 나왔죠. 매출원가 362만 4천 원 나왔습니다. 총제조원가 나왔죠. 여기죠. 312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말 제품인데 기말 제품 이거냐. 이게 아니고 전월 기말 제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 앞전에 기초 있죠. 여기 기말. 앞전 기말 제품이 62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제품이. 얘가 기초가 되죠. 얘가 1로 넘어옵니다. 얘가 62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완전히 배배과 나왔습니다. 전월 기말 제품, 그다음에 앞에 기말 제품, 얘가 요번에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2월 되기 때문에 62만 원. 이거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죠. 얘가 1로 오니까. 그죠? 그 다음 이거는 뭐냐?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감소액이 38만 원이다. 감소했다. 기말이 38만 원 감소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기말이 작다 이런 말이죠. 그럼 기초가 크다. 기초 대비해서 기말 제공품이 38만 원 감소했다. 얘가 38만 원 작아졌대. 그럼 이거는 38만 원 커졌다는 거죠. 기초가 크다 이 말이죠. 기초가 크다. 이번에 이 두 개가 문제가 발생했었죠. 자, 기초 대비 기말이 38만 원 작아졌다. 요 기말이 얘보다 38만 원 작아졌다. 그럼 얘가 크다 말이야. 얘가 얘보다 38만 원 크다. 얘 제로 잡으면 얘가 38만 원이다. 그럼 합계 350만 4천 원. 기말 없죠? 요거를 350만 4천 원. 여기에 350만 4천 원 라면 계산하면 나오죠. 50만 원이 됩니다. 4번, 3번. 여러 가지 출제 한국보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세법 문제. 기타 소득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자 여기서 복권 당첨, 승마 당첨, 그죠? 기타 소득은 이런 것들은 뭐다? 분류과세. 전부 다 분류과세. 복권 당첨, 그죠? 승마 투표권 이런 거, 연금계에 있어서 연금 위에 수록한 기타 소득 분류과세.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12번 문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전세보증금, 그 전세보증금은 과세 안 합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려줘야 되거든. 근데 거기도 과세하면 안 되죠.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주택이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럼 그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당연히 과세하죠. 그런데 그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면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라는 것은 내가 임대료를 받았죠. 그러면 공제할 거 공제하고 14%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답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어쨌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죠. 합산이 됩니다. 본인 하나, 배우자 하나, 2주택이 되는 겁니다. 합산합니다. 13번 문제. 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안 해도 되는 것. 그죠? 안 해도 되는 것. 그게 말하면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 틀렸죠. 500만 원 미만이면서 5% 미만이 돼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만약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도 역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500만 원 미만이면서 그 다음에 5% 미만. 5만 원 미만이면 안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죠? 예, 안 해도 됩니다. 맨 처음은 할 필요 없다. 14번 문제. 영세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수출 영세죠. 예, 국외 제공되는 용무, 해외에서 건설, 해외 건설, 국외 제공 용무죠. 영세. 그 다음에 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예, 수출할 거죠. 관련되는 거 영세. 얘들은 영세를 안 하고 면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면세라고 부릅니다. 면세. 마지막 15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아닌 건이죠. 부정에 부정. 자, 그러면 직수출 면제, 해외 수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면제. 그 다음에 미용업, 이미용, 요거도 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있죠. 이미용, 슈퍼 있죠, 슈퍼. 그런 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 미용업, 슈퍼, 사우나, 목욕탕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업 재화를 공급하죠. 이거 발급하잖아. 수출업자한테 구매 확인서 또 한 개 더 있죠.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 로컬 LC. 뭐 발급하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죠. 발급합니다. 예전에 이로 설명했죠? 수출업자. 얘는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 사오죠. 얘 입장이에요. 공급하죠. 공급합니다. 공급할 때 부가세 0이죠. 수출업자한테 팝니다. 그럼 얘를 보여주죠. 구매 확인서 또는 신용장을 제시합니다. 그럼 너 수출업자구나. 0.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발급해야 됩니다. 자, 사업상 정의는 발급하지 않죠. 간주공급이죠, 그죠? 간주공급. 자, 그런데 간주공급 중에서 이거는 면제인데 발급 안 하는데 간주공급 중에서 발급하는, 그죠? 그게 있었죠. 간주공급 중에서 발급하는 거,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간주공급 중에서 유일하게 얘는 발급. 나머지 간주공급은 발급 안 합니다.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